자, 일단 앞으로는 이제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보존 등기하고 시험 문제 올해 나올 게 이제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가등기 딱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가지에서 하여튼 3시 전에 무조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은 여러분 이제 보강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그 계획상으로는 그 시간이 안 나왔고 일요일 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요일 날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만약에 일요일 날 바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동영상 들으시면 되겠고 하여튼 일요일 날 뭐 등산 가는 것보다 학원에 여기서 3층은 등산이니까 학원에 오셔갖고 일요일 날 그 시간 되신 분은 그 하여튼 3, 4월 달은 날짜 4월 달을 정해갖고 앞으로 3, 4월, 5월, 6월 달이죠. 그 짝수달 4월 그 다음에 6월 달 있죠. 8월 달일 때는 8월 문제 풀이는 하여튼 그 4월 달하고 6월 달은 하여튼 보강을 한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요일 날 한번 생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어디 보시냐면 표시가는 등기간에 중요한 게 여러분 참고로 거기 문제 한 번을 참고로 보시면 방금 배운 것 중에 문제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2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자 13번 문제가 있죠. 그 13번 문제가 뭐라 되냐면 등기인청에 뭐가 아닌 것은 가까사유가 아닌 거 써놨죠. 그래요. 26회니까 한 얼마 안 됐어요. 자 작년이 28회니까 2년 된 건데 그러면 1번의 핵심어가 뭐예요? 1번에 그래요. 그 자기 집만 단어 보이죠? 그 자기 집만 보이는데 맨 뒤에 뭐라고 신청한 경우라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본등기 신청에 따르죠? 못하는 게 뭐예요?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신청하면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이건 뭐니까 본등기라고 그랬으니까 각하사유 아니겠죠? 그렇게 보자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항상 그래서 뭘 외우자고 자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왜 그러냐면 그 2번은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게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고 3번은 뭐예요?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4번은 뭐예요? 보존 등기가 2개 되면 안 되죠. 왜?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몇 개니까 하나니까 뭐 그걸 안 해도 되고 거기 5번에는 핵심어가 뭐예요? 그래 없는 그게 핵심어지. 없는데 등기 안 되겠지.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유형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4번 문제도 그렇죠? 14번 문제도. 14번 문제도 이제 거기 옳은 게 뭐도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디귿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이거? 자기 집만 그게 나오죠? 그런,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가 잘 나오니까 뭐는 확실히 외우라는 얘기니까.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외우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해하셨죠? 자, 넘깁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는 이제 지금 볼 거 없고 쭉 넘기셔갖고 자, 어디 보시냐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올해도 나오니까 몇 페이지? 자, 여러분 책, 자, 거기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자, 329페이지 거기 보존 등기 써있죠? 2절. 그 별표 크게 두시고, 별표 크게 두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쭉 보면, 올해, 작년에 28회 때 안 나왔어요. 27회 때 나오고 26회, 25회 쭉 나왔죠? 근데 작년에 쉬었으니까 올해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올해 반드시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거기 별표 크게 두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맙다. 왜냐면, 이제 확실히 나오는 거니까 작년에 안,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나오니까 잘 이해해 두자는 얘기.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의의를 보시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보존 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최초라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사항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갑이 뭐예요? 갑이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갑이 뭘 줬어요? 신축건물 줬습니다. 그죠? 바다 매립했고 신축건물 줬죠? 이미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취득했어요. 원시 취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했다고 소유권은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존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당연히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팔아먹죠? 처분하려고 보존 등기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존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 새로이 등기부를 뭐 하는 거 이거? 등기부를 개설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에서 1차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예요? 앞에서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자, 뭘 배웠어요? 이거 객체 대상을 배웠죠? 그 대상 배우면서 부일령 조소지 그거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을 배웠잖아요. 뭘 배웠다고?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되느냐 그거 배웠죠? 마찬가지니까 보존등기는 이제 강론이니까 각종 권리 강도니까 뭐에 대해서 이제 객체에 대해서 보는데 자, 두 가지 뭐에 대해서 만약에 부동산 뭐가 써 있으면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존등기는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 보존등기는 자,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가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 된다고? 보존등기 안 된다. 왜 그랬죠?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고. 그 일단 그래서 거기 줄쳐놓고 보자니까. 뭐라 써있어요? 객체. 일물 일권 내지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상 보존등기는 뭐라고?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며 줄 치세요 거기.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지분만에 대해서 뭘 허용하지 않는다. 보존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얘기죠? 그거 중요하다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자기가 바다 매려서 땅이 생겼으면 자기가 팔아면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존등기는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보존등기를 뭐예요? 자,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등기소 가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소유권자인지 모르니까. 자, 보존등기 하려면 뭐예요? 몇 가지,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예요? 대장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판결이고. 자, 미등기 수용이고. 또 하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확인 서면. 자, 이건 뭐에 관한 서만? 이건 연역적으로 건물에 관한 얘기예요. 건물에 관한. 자, 그러면 대장 얘기 나오는데 거기 자, 2번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적격자 나오죠? 적격자 나와요. 그래서 거기 권리변동의 등기는 모두 보존등기를 뭐로 함으로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므로 진정한 권리자의 신청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범위가 뭐가 되겠다는 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존재에 관한 특별한 측면을 뭐하고 있다는 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다 매립에서 최초로 보존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전 등기가 되든 저당권이 되든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초로 등기하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뭐예요? 뭔지 소유권자인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서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대장 보게 되면 대장의 오른쪽에는 뭐가 써 있으니까? 소유권자가 등록돼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대장상 최초로 뭐라고? 소유자로 등록된 자. 자, 그러면 바다 매립에서 대장이 만들어졌는데 대장이 뭐예요?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있죠? 그럼 여러분 갑은 뭐예요? 이 사람은 천년 만년 살아요? 그렇지 않겠죠? 갑이 뭐 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 사망할 수 있겠죠? 그럼 갑이 사망하면 그 사망하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지? 상속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하시면 뭐예요? 또는 누구 이거?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답이 뭐였냐면 만약에 뭐예요? 피상속인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상속인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전등기 받아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등기 한다는 것은 우리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뭐예요? 죽은 사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게 뻔히 알아. 근데 틀려. 절대 등기부상의 명의는 누구만 올라간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올라가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의 명의로 뭐예요?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전등기 받아야 된다. 그럼 뭘 생각해요? 그렇죠. 아버지 뜻을 뭐 존중해서 아버지를 받들기 위해서 아버지 입으로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했던.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갑이 사망하면 누가 상속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전부터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징여하고 죽죠? 그러면 자, 유증을 뭐로 나누면 포괄 유증하고 뭐로 나눠요? 특정 유증으로 나눠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자, 포괄 유증은 포괄해서 뭐예요? 포괄 부동산 다 내가 갖고 있는 거 포괄해서 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특정 유증은 특정한 거 주겠다는 얘기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임동 100번지에 있는 그거 특정해서 주겠다. 그 매매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포괄유증 받은 사람이 을이고 이 사람이 을이다 하게 되면 자 누가 이 포괄유증 받은 사람은 직접 뭐예요? 직접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1번 뭐라고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 뭐예요? 을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이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이 사람 돌아가신 분의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A라고 하는 자식이 있죠? 그 누가 이 상속인이 뭘 하고 이거 상속인이 보존 등기 해야 돼요. 누가 A가 자 A가 보존 등기하고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해서 누구한테 가야 돼 이거 을한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자 항상 뭐라고 공동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이거. 보존 등기. 예?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뭐예요? 자, 포괄 유증은 증자 들어가지만 보존 등기 하는 거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뭐만 가능하다고 포괄 유증은 뭐예요? 단독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29페이지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뭐예요?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상속인. 그 밖에 뭐라고? 포괄승계인이죠? 그 포괄승계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포괄 뭘 받은 사람? 유증, 수증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을 줄쳐놓으시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그 쌍가리 1번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 등본에 의해서 보존 등기 하시는 자는 대장의 최초로 뭐한 자? 소유권자로 뭐예요? 등록된 자. 넘겨보시면 자 상속인 그 밖에 이제 포괄승계인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이제 예외가 있는데 뭐가 예외가 있냐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한 자라면 최초로 소유자 등록된 자를 의미하고 자 출치세요. 대장 등본에 의해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이 뭐예요?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뭐 할 수 없고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최초로 뭐예요?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 이거. 이전 등기 해야 된다 할 수 있죠? 그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연역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도 있었고 하여튼 천재지변도 많죠. 천재지변도 많고 저또 뭐 이런 저 어디에 무슨 사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저 5.54 무슨 저기 돼 있고 막 애들 많고 그다음에 뭐 6.25 때 뭐 B19기가 막 그냥 쭉 뭐 그냥 뭐 폭탄 터뜨리고 막 그쪽에서 그래서 등기부는 없어. 근데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뭐가 돼 있다는 게 이거 갑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돼 있다는 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이 있는데 대장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 사람이 보존 등기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법이 뭐라 그랬으니까?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한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분인지 물어보세요.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소송하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한 사람은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이렇게 자 대장상 뭐가 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전 등록된 자는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인은 자 보존 등기 한다 못한다 이거 보존 등기 못하게 돼 있다. 법이 그렇다는 게 법이 그죠? 자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항상 최초로 등록된 자 아니면 그 상속인이 해야 되지 못한다 이게. 자 그러면 근데 뭐 예외가 있다는 게 예외가 또 다른 예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국가로부터 받아 국가로서 이전 등록 받았죠? 그 국가한테 받았으면 국가가 할 것 같아 보존 등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국가 잘 안 하겠죠? 그러면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그래서 거기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몇 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예외 출시세 예외적으로 뭐예요?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된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뭐 할 수 있다고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죠?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써있죠? 자, 예외 단점. 자,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자, 머릿속에 뭐예요? 뭐는 자, 최초 한 사람이 하든가 이분이 돌아가신 분은 못 올린다 그랬어요? 자, 누가 한다고? 상속이나 뭐예요? 포괄 유증자 이렇게 가능하다. 그죠? 포괄 유증자. 자, 그 다음에 자, 누구는 안 된다고?
이전 등록된 자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 근데 누구한테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받았다면 뭐예요? 이건 가능하다. 이제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머릿속에 이제 또 까먹겠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고 자 네모나게 이렇게 보자는 게 뭐라고? 자 이걸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여기 지금 맨 끝에 뭘 생각해보고 자 꼭지점을 생각해보고 네 개 있죠? 그 네 개 하나는 뭐라고? 최초 상속인 고갈 수용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된 자 딱 몇 개? 네 개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외우는 게 나아요? 되는 거 외우는 게 나아요? 그 되는 거 대장은 되는 거 외우라니 되는 거. 자 뭐라고? 토지는 최초 상속인 유증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된 자. 근데 요거 이제 건물은 또 이게 바뀌어요. 요거로 바뀌면 돼. 이거 건물만 얘기하니까. 이건 토지에 관한 얘기예요. 국가로부터 이거는 토지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에 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민법도 딸려갖고 지금 저기 하는데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까먹지 않는 게 지금. 자 그다음에 판결 얘기입니다. 이제 판결은 안 되는 것만 2개 외웁니다. 뭐만 외우자고? 안 되는 것만 딱 2개만 안 되는 거. 그러면 자 분명히 뭐예요? 바다 매립한 사람이 자, 이 바다 매립한 사람이 자, 토지지장 만들었죠? 근데 분명히 갑이라고 써있어야지만이 보존된 게 하죠? 근데 자 공무원이 실수로 여기 이름을 뭐예요? 누락시켰어. 그러면 땅은 이 국가 관할이 국가 관할. 누구 관할이라고? 국가 관할이에요. 국가 관할. 그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 공무원이 실수했으니까 누구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 상대로 소송해요. 근데 지방세법에 건물 있죠? 갑이 신축 건물 줬어. 이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이 소유권이 누락시켰어요. 근데 지방세법에 이 건축물 대장은 지방세 거들라고 만든다고 명시를 해놨어. 세금 거들라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 대장은 관할이 누가 하냐면 지자체가 해. 누가 한다고? 지자체가 해.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꼭 틀린 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건물은 국가 상대로 소송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건물은 누구 상대로 소송해야 돼? 지자체 상대로 소송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 건물은 판결 얘기 나왔을 때 왜냐면 대장의 소유권이 안 써 있으니까 이 판결을 가지고 보존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자이면 지금 여기는 뭘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야? 이 땅에 뭐라고? 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면 등기관이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등기 하려면. 그냥 등기부상에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해놓고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써놓고 공란. 할 수는 없잖아. 누군가 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자기가 소유권자를 증명하는 이게 서류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판결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뭔데? 자,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국가 또는.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명의 있죠? 뭐 우리가 건축주라고 쓰잖아요, 건축주. 건축주를 뭐예요?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확인 판결. 이거 갖고 보존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저 쳐다보세요. 딱 2가지만 외우자니까. 내가 보존등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보존등기 문제 나왔죠? 문제 나왔는데 내 눈에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무슨 확인이도 모르는 게 판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 이 눈에 띄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건물은 뭐예요? 국가나 건축주를 상대로 확인 판결 있죠? 그것만은 안 되는 거. 딱 안 되는 게 2가지. 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됐나 보자. 자, 원래 대장의 소유권자는 갑이죠. 을이라고 하는 놈이 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이라고 지가 이렇게 등기해놨어. 그죠? 갑이 볼 때는 황당하죠, 지금. 자기 땅을 의뢰해놨으니까. 그럼 이 보존등기가 잘못됐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보존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말소하니까 안 하니까 소송을 했어.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 뭐 해달라고? 말소를 이행해달라. 자, 말소 이행해달라는 뭘 받았어? 이제 판결 받았죠? 이행 판결 받았죠? 말소를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 판결 받았죠? 그래서 이 등기를 말소시켰어. 1번 보존등기 말소가 됐죠?
그러니까 또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이상한 놈이 또 나타나고 자기 몰래 또 보존능게 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죠. 그럼 과연 불안하면 자기가 보존능게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소유권 보존능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를 이행해달라는 이 판결 갖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보존능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보존능기가 소유권 보존능기를 요 보존능기 말소 판결 갖고 보존능기가 되는지 요게 된다가 O고 안 된다가 X야. 입모양을 바로 합니다 지금. O인지 X인지. 자 갑이 보존능기를 말소하는 판결 갖고 요게 보존능기 한다 못한다. OX. 지금 A반 B반 나눠 있는 거죠 지금. 어? 자 그럼 금방 얘기했어요. 뭐라고? 딱 두 가지만 외우자고. 판결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하면 판결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금방 얘기하고 물어봤어.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니까 X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 어? 안 되는 게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요거만 안 된다니까 요것만. 이 중요한 게 이게 판결인데 뭐만 안 된다고?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한 뭐예요?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한 요거 판결 요거만 안 된다니까. 여기는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이거 판결 나오죠? 이게 건물이라는 얘기 없잖아 이거. 이거는 맞는 얘기라니까 무조건 된다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보존능이 돼야 안 돼요. 생각하지 마. 된다니까. 이것만 안 된다니까. 이것만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하면 자꾸만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외우자니까. 안 되는 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야지 합격하지. 언제 그 다 여러분 욕심도 많어. 되는 거 다 외우고 안 되는 거 다 외우고 그러면 4년 걸리지. 그게 5년 걸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뭐만 외우자고?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외우자니까. 하여튼 보존능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판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다. 뭐라고? 건물은 뭐예요?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한 판결은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게 보존능계를. 말세달라는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모든 판결은 다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거만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쌍가리본 확정 판결에 의한 보존능계 직면하는 자. 그래서 뭐예요? 판결의 종류가 있는데 그건 고민할 거 없고. 자 동그라미 2번 그 판결의 상대방이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있죠? 그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이나 대장상의 소유권자가 뭐라고 공란으로 비있거나 소유권자를 뭐예요?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토지를 누구 상대로 하고 국가 상대로 하고 건물은 뭐예요? 국가나 건축을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그거 출치자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물은 누구 상대로? 국가나 건축주를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건축물 대장상의 작성자인 누구 상대로? 시장 군수청 상대로 한다는 죠. 그래서 꼭 머릿속에 암기할 거는 보존능기 문제가 나와서 뭐가 나오면 판결 나오면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만 외우자.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 2번 밑에 있죠? 더보기 있죠? 더보기 2번 있어 더보기 있고 위 판결에 해당하는 예시.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당해 부동산이 보존능기 신청의 소임을 이유로 보존능기를 뭐 해달라고 하는 말소를 명한 판결도 그것도 보존능기 가능하고 가능한 거 필요 없다는 게요. 그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은 잘 안 나오니까 필요 없어요. 뭐만 2번하고 3번만 줄쳐놓고 2번과 3번만 보면 돼요. 이해했죠? 자, 그다음에 그 331페이지 쌍가루 3번에 뭐예요? 수용 얘기 나오죠? 그래서 수용은 뭐예요? 미등기니까 수용이 뭔지는 알죠? 미등기 부동산에 수용한 것은 뭐예요? 당연히 보존등기 하는데 기등기는 이전등기 하는 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은 그거예요. 줄치세요. 뭐라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우총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얘기입니다. 이건 뭐에 관하여 한정한다고? 건물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뭐예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얘기 나오죠? 틀린 거 나와갖고 뭐가 나오면 특별자치도지사 나오죠?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니까 건물에 관한 얘기 틀린 거예요. 이건 건물에 관한 거예요. 토지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청계천에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년대 판자촌을 다 쓸어버리고 자 거기 이제 뭐예요? 우리 박형께서 뭐 했어요 거기? 그 복개를 해갖고 뭐예요? 도로 만들고 막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철거민들이 자 어디 가서 철거민들이 그 성남시 그다음에 뭐 상계동 그다음에 그 거기 서울 그 난곡 있죠? 난곡 서울대 옆에 쪽에 난곡 봉천동 있죠? 흑석동 이런 데 가서 이제 산에다가 시 땅에다 뭘 짓고 살았어요 지금. 무허 건물 짓고 살았습니다. 무허 건물 이렇게 무허 건물 짓고 살다가 그래서
거기서 무허 건물 막 철거하고 뭐 또 짓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그러다가 이 훌륭하신 분께서 나를 몇선으로 삼선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해갖고 뽑아줬더니 뭐 했어요 이제 그 시 땅에다가 뭐예요? 그 건물을 인정해 주겠다니 건물을.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인정해 주니까 여기다 뭘 거뒀냐면 옛날에 이건 이제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이거 관선이었죠. 그러니까 뭐가 많았냐면 이게 딸랑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뭐 했어요? 이게 딸랑딸랑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무허가 건물을 뭐예요? 양성해 줬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니까 여기다 이제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뭘 걷어야 된다고 재산세를 걷어야 된다고 벼룩에 간을 빼없이 그런 훌륭한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걷었어요 이제? 재산세 걷었죠? 재산세 걷으면 재산세는 뭐예요? 누가 내는 게 재산세예요? 건물에. 소유자가 내는 게 재산세지. 그래서 뭘 인정해 주게 됐다는 게니까 소유권을 인정해 주게 됐다는 게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뭐 할 때 이제 신축 건물 짓고 나서 뭐 할 때는 보존등기 할 때는 내가 모임을 밝혀야 돼 이제.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뭐가 필요했다는 게 이거. 확인서면 그 땅에 네가 옛날에 건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재개발을 해갖고 여기다 아파트 지었죠? 아파트 지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소유권자들은 이 땅에 대한 권리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땅은 누구 땅이고? 시 땅이라니까. 뭐만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건물만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전국을 누빌 때 그런 신림동 쪽 난공이나 이쪽 갔을 때 그 등기부 잘 보셔야 돼요. 그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뭐가 없냐면 대지권이 없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거 대지권이 없는 게 많아요. 왜? 그 대지권이 없다는 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보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이면 이건 뭐에 관한 얘기구나, 건물에 관한 얘기구나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그래서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자, 출처세. 그러나 등기 원인과 그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을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든 간에 상속을 했든 간에 뭔가 원인행위가 있잖아. 그죠? 원인이 있으면 날짜가 있죠. 날짜가 있어요. 날짜. 아버지 상속이라면 아버지 사망하신 날짜. 매매라면 그 매매 계약을 맺은 날짜가 있어요. 근데 보존등기는 뭐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 왜? 갑이 신축 건물 짓고 갑이 등기한 거지. 뭐가 없다는 게 이거. 원인된 저희가 없다.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존등기 자체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자체가 없어요. 날짜도 당연히 없겠죠. 등기 원인 및 그 날짜를 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쓰지. 없는데 어떻게 써?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어디는 이 보존등기만 뭐가 없는 거이고,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다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만약에 을구에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지상권 설정계약, 설정등기 하죠. 설정등기.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설정계약이에요. 원인이 뭐라고? 설정계약이에요. 설정계약.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 왔어. 그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하죠. 그 원인이 묻고 왔대요. 정보 이사 그거 이사예요. 원인이. 그럼 여러분 표제부는 원이 여기다 이 표제부는 원이 있어요? 조금만 웃어주세요. 조금만 웃어주시고 자 보세요. 그 지금 금방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뭐만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다고 금방 얘기하고 물어봤어요. 표제부는 원인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 안 해. 지금 뭐예요? 지금 아까 결함 먹은 게 지금 트림이 올라가고 지금. 자, 만약에 지목을 답에서 대로 바꿨죠? 원인이 뭐예요? 지목 변경의 원인이야, 그거. 그러니까 뭐만 없다고? 보존등기 원인이 없다니까. 그죠? 그래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근데 고개 너무 끄떡이지 마. 끄떡이다 다 날아가니까 조금만 눈만 깜짝거리고 고개도 너무 심하게 꺾들이죠. 그나마 알량하게 조금 남아있는 것도 다 없어지니까. 크게 웃지도 말아. 크게 웃다가 날아가. 자, 중요해. 어디 보존등기만 뭐가 없다고?
원인과 날짜가 보존능기는 없다. 원인 있을 수가 없지. 자기가 신축권 뭐 주고 자기가 받아내려고 자기가 혼자 사는데 무슨 원인이 있겠어요. 이해했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332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직권보존능이 나오죠? 자, 직권보존이 나오는데 자,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뭐에 따라 이거 촉탁에 따라 처분제한 등기를 하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그래서 이 직권보존등기 특례는 자 이렇게 뭐예요? 직권보존등기 특례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뭐가 와야 돼? 이제 촉탁이 와요. 촉탁이 오는데 그 촉탁이 뭐라고?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가처분, 경매. 자, 그 다음에 아까 네 가지 얘기했죠? 뭐라고? 주택, 임차권에. 자, 뭐라고?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 명령 있죠? 등기 명령. 그래서 어떤 분이 아까 물어보시는데 어느 책에 보면 주택임차권의 명령 등기라고 얘기하고 등기 명령이라는데 그건 별로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라고도 얘기하죠. 취득시효를 뭐라 얘기해요?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촉탁이에요. 말만 명령이지 형식적으로 뭐라고 이게 촉탁 등기, 촉탁 등기 몇 가지? 네 가지. 그 이게 이제 뭐예요? 법원에서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촉탁이 온다는 얘기죠. 그 등기관이 이 촉탁을 받죠? 그 등기부 없잖아, 미등기잖아. 그 등기관이 뭐 이거를 뭐 이 촉탁을 쓰려면 어디에다가 자 1번에서 2번 이렇게 뭐예요? 이거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경매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이건 을구에 쓰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가압류라고 쓰려면 일단 뭘 만들어야 돼? 이거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죠? 이 보존등기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미등기 상태 대장을 갖고 있죠? 자, A라고 하는, 자, 그 갑한테 돈 빌려준 A가 얘한테 채무를 이행해달라고 뭐예요? 소송하면서 이름이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예요? 등기부 없으니까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얘가 신청한 가압류를 뭐 하려면, 제가 기재하려면 뭐예요? 이 보존등기를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등기관이 직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박스 그려놓고 아래 다음 사항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개나 되느냐, 몇 개냐 물어봤어요. 몇 개예요? 어그리디, 이게 잘 보이시는구나, 이게. 몇 개라고? 네 개가 답이야. 그러니까 몇 개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니까. 네 개를 확실히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방금 읽은 대로 거기에 몇 개만 써 있어요, 지금. 세 개만 써 있죠? 뭐 하나 집어넣고, 자, 그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집어넣고, 자, 그 네 가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존등기 한다. 자, 넘기세요. 자, 334페이지 그 이전등기 별표 크게 해두시고. 자,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 나오니까 꼭 보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안 나왔던 게 이제 그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나오다가 희한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작년에 아껴뒀어. 고맙다고 쓰세요, 여기다. 고맙다 쓰시고 별표 크게 해두시고 잘 보자. 자, 그러면 자, 이전등기 얘기인데 자 마찬가지예요. 그 소유권 이전등기도 객체로 따져갖고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나오죠? 소유권 이전등기도 절대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소유권의 뭐는 가능하다? 일부 이전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뭐는 안 된다고?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안 돼요. 뭐는 안 된다고? 부동산의 일부 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건 가능한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 그 면장님, 읍장님 그런 분 계시죠? 머리에 사리가 밝으신 분이 자, 뭐예요? 자기 관할 내에 있는 자, 1번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란 사람이 좀 뭐예요? 자, 조금 어리숙한 분이에요. 약간 문맹인 거 모르신 분 있으면 몰래 이 사람에서 2번 뭐라고 이거 소유권에 뭘 해놨어요, 이거 일부 전등기 해놨어요, 이렇게. 자, 누가 앞으로? 읍장 앞으로, 면장 앞으로 이렇게. 응?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눈치도 못 채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이 하나의 땅에 이 소유권자가 단독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몇 분의 몇 2분을 갖고 면장이 몇 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2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소유를 뭐라 하거나 공유를 한다든가 이게 소유권의 일부이잖아요. 공유 지분. 그 지분을 또 뭐예요? 2분의 또 자기 2분의 1에서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그 2분의 반을 또 이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랑 권리, 지분을 뭐 하는 거, 지분을 이전하는 걸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전이에요. 근데
부동산 일부전은 없어요. 왜? 부동산은 뭐예요?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일부 이전은 뭐예요? 부동산을 뭐해서 분할을 해서. 그죠? 땅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예요? 이 땅을 소유권 이전한다 한다는 것은 100의 1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땅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뭐는 없다니까 이거. 일부전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소유권의 부동산의 일부가 가능한 등기는 못 분엽다 그랬어요. 이거.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 써 있죠? 전부 이전. 그래서 소유권은 전부 이전의 등기 절차는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되고 다만 뭐예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뭐예요? 실권자 명령은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배운 얘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335페이지 3번 뭐가 나와 이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의 의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자 뭐예요? 공유자의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뭐예요? 일부를 제3자한테 뭐 하는 거 이거? 이전하는 것이다. 네, 이전. 그죠? 그래서 여기 쌍가리 부분을 출치세요. 뭐라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전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분할해서 분필 등기를 할 후에 이전 등기한다 써 있죠? 반드시 뭐예요? 토지를 나눠서 땅을 몇 개로 만들어 놓고 두 개로 만들어 놓고 100의 1이라고 하는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부동산 일부 이전은 없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여러분 그 4번에 뭐부터 나와요? 이거 상속부터 나오죠? 상속 유증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원인행위가 5가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5가지가. 그 5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5가지가 나오냐 하게 되면 일단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죠? 자, 2번 이전 등기에서 이 원인행위가 뭐예요? 연락하게 되면 이 원인행위가 몇 가지가 5가지가 시험 문제 나온 5가지가. 첫 번째가 매매입니다. 두 번째가 상속이고, 세 번째가 유증이고, 네 번째가 수용이고, 다섯 번째가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에 대해서. 자, 몇 가지만 원인행위 5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음 중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에 대해서 이 5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답으로 나오는 건 딱 몇 가지씩만 2가지씩만 딱 한번 보자. 그러면 일단 매매는 앞에서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매매를 배울 게 뭐냐면 매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뭐를 매매 계약서를 무엇으로 자 등기 원인 증서로 뭐예요? 원인서로 뭐 할 때는 제공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자 실거래 금액으로 해야 되니까 부동산 몰래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죠? 신고 필증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신고 필증상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뭐예요?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것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신고 필증상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가 뭐라면 다수라면 여러 사람이라면 뭘 낸다 그랬어요 이거 매매 목록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세요. 애들 그 원인 인수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 매년 이후부터라고 2006년 그래서 그거 했잖아 이거 뭘 했냐면 자 뭐 했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뭐예요?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등기 뭐가 있고 원인 증서가 있고 등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원인이 매매야. 매매단지. 자 당연히 뭐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하죠? 원인 증서가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서를 할 때는 당연히 뭐라고?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야. 근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얘가 등기 안 해줘. 뭘 받았어 이거? 현재 판결을 받았다 하게 되면 자 이전 등기하죠? 여기다 뭘 받으라 했어 이거? 검의 받으라 했죠? 이거 생각나죠? 그래 조금만 밝게 하세요. 잘 밝게 좀 웃으시고 이거 뭘 받으라고 검의 받으라 했죠? 검의 그죠? 그래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자 공동으로 등기할 때 자 매매 계약서를 뭐로 낼 때는 원인 증서를 낼 때는 반드시 실거래 금액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내라. 근데 판결서 낼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 이거? 검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매매는 이렇게 보시고, 매매 목록은 내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당사자가 다수일 때는 매매 목록을 낸다. 이 매매 목록에 뭐가 써 있어요? 실, 거래금이 써 있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속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단독이에요. 그 상속을 단독으로 한다는 걸 아시죠? 안 해도 알죠? 그 만약에 상속을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뭐예요? 항상 단독이죠? 그 다음에 방금 배운 대로 우리가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336페이지에 거기 2번 단독신청 동그라미. 자, 단독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쌍가리 2번에 줄 치세요.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몸 안에 지분만에 관해서 뭐예요? 상속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337페이지 유증 나오죠? 유증도 두 가지 보자,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항상 유증은 무슨 자 보이고 증자 보이는 뭐예요? 무슨 등기 하는 거 지금? 이전 등기 하죠? 예외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공동신청이에요. 뭐라고? 공동입니다. 공동이다. 무조건 공동이에요. 그 다음에 자, 유증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게 자, 여기서 그 얘기해 지금. 그 한마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뭐야? 유증을 두 개로 나눈다 했어요. 뭐하고 포괄 유증하고 뭐하고 특정 유증하고 두 가지 나눈다 했죠? 자, 그러면 자, 미등기 상태다. 미등기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상. 자, 소유권자가 가비로. 죠? 기등기예요. 뭐가 있어요? 지금 등기부가 있다니.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대 가비라고. 자, 이게 뭘 그리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미등기 상태에서 뭐예요? 뭐하고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그리다니죠. 그 미등기 상태면 자, 아까 얘기했어요. 1번에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일 때는 포괄유일 때는 직접 보존 등기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특정유증은 누가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이 A란 사람이 뭐하고 보존 등기하고 2번 뭐 해줘야 돼 이거 이전 등기해야 됐죠. 원인을 모래해서 유증해서 그죠? 기등기예요. 갑이 유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을과 액은 뭐예요? 다 이건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원인을 모래해서 유증에 등기하는 거죠. 다 누가 이거 지금 갑의 자식 A가 을하고 공동해야 돼. 왜 이전 등기니까. 무슨 자 보이는 증자 보이는 등기 다 공동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는 게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얘 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팔라고. 얘는 뭐 하려고? 취득하려고. 그죠? 공통점은 뭐예요? 무슨 자 보이는? 증자 보이는 뭐예요? 이전 등기는 다 공동이라 했죠. 증자 보이니까.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중요한 것은 공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미 접했어요. 공동이죠? 그럼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망하시면 어차피 상속 등기 해봤자 얘네들한테 뭐 해줘야 돼, 이거? 등기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상속자 등기했는데 만약에 이 얘가 자기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뭐예요? 이렇게 A라고 해놓고 나서 만약에 을한테 유증을 해서 을한테 줬다니죠. 그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A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지금. 얘 국가가 얘가 왜 착해? 안 해도 되는 거 상속 등기 왜 했어요? 국가가 입장에서 왜 착해? 아, 얘 상속세내잖아. 지가 뭘 내는 거야? 상속 등기 해갖고 상속세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국가 입장에서 되게 착하죠? 그러니까 이 A는 상속 등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지 말아야 되지. 그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면 큰일 나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굳이 A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너 굳이 남한테 줄 거를 굳이 뭐 하지 말라. 상속 등기 하지 말라는 게 직접 뭐 해주라는 게 직접. 왜? 갑이 사망하면 뭐예요? 뭐가 상속에 의해서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서 너는 소유권 취득해. 소유권자야. 네가 소유권자가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해주는 거 유증해 주는 거는 두 사람이 공동을 해줘도 이 사람이 죽었지만 네가 뭐니까 진짜 소유권자니까 공동으로 하니까 뭐예요?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상속 등기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뭘 거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거치지 않는다는 게요. 자, 뭐 한다면 틀린다고?
상속등기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래요. 그래 굳이 안 해야 될 걸. 그러니까 이거 틀린 사람은 국가의 충성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야. 굳이 내지도 않을 걸 뭐 하겠다고 상속등기 하겠다고 세금 내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337페이지에 의 나오죠? 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유증에 대한 기본 개념이 만약에 뭐가 됐다면 이해가 됐다면 거기 2번 신청이 있죠? 근데 1번은 뭐라 나왔어요 이거? 이전등기 공부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이거? 보존등기 신청은 앞에서 배웠죠? 누구만 가능하다고? 포괄 유증받은 사람만 단독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게 1번이에요.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모일 때는 미등기 동그라미. 미등기란 단어가 나오죠? 미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누구만이 그 두 번째 줄에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라도 뭐라면 특정 유증이라면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뭐 한 다음에 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이전등기 한다. 지금 이 얘기죠 지금. 상속인 명의로 뭐 한다고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건 앞에서 배운 거고, 자 거기 쌍가루 1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다. 이전등기.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인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1번의 핵심어가 뭐예요? 동그라미 1번 핵심어가 동그라미 1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공동이에요. 공동. 뭐가 중요하다? 공동이 중요한 단어예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유중에 이전등기 나와서 유중 나오면 증자 보이니까 무조건 공동이에요. 공동. 그게 핵심 단어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동그라미 3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단어. 동그라미 3번에 그래 자기 집만 나와요. 자기 집만. 그 자기 집만 나오죠? 자기 집만 나오게 되면 뭐만 안 되니까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이전등기 신청 방법 나오죠? 신청 방법 나오는데 거기 신청 방법 보시면 자 유증의 원인이란 이전등기는 포괄이든 뭐예요? 측정이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거 줄치세요. 모두 상속등기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뭘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등기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그 두 가지만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339페이지 수용인데 자 세 번째 수용이에요. 중요해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거기는 이전등기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된 부동산은 뭐예요? 이전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여러 민법상 자 수용의 성질은 뭐냐면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냐면 기등기 자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에 자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에 자 수용을 하게 되면 성질이 뭐니까 원시취득이니까 원시니까 뭐예요? 기존 등기부를 뭐하고 말소시키고 뭐예요? 보존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를 없애버리고 수용하게 되면 이 벌떼처럼 뭐라고 희한한 사람이 다 달라붙어요. 나도 옛날에 소유권자였다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자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은 누구한테만 등기부에 써있는 이 사람한테만 주지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무슨 형식을 발견하는 게니까 이전등기 형식을 발휘하는 게요. 수용을 해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뭐 한다는 게 이거 이전등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쌍가 1번 단독신청 나오죠? 줄쳐보자는 게 뭐라고? 토지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은 비록 뭐지만 원시 취득이지만 그 등기 형식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등기 형식을 행하지고 권리자인 기업자가 단독으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는 자 첫 번째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소유권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자 기업자가 뭐예요? 기업자가 뭐 한다는 게 단독으로 신청하고 만약에 기업자가 강공사라면 당연히 뭐 할 것이고 촉탁으로 등기한다. 촉탁 등기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수용을 원이나 이전등기는 언제나 공동으로 한다면 틀려요. 자 뭐라고? 단독 아니면 뭐예요? 촉탁이다. 공동이라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용의 성질상 뭘 해야 되니까 공공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군 부대 만들었던 그 미군 이 평택의 대출이 땅 있죠? 자 국가가 수용했습니다. 거기서 미군 부대 만들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 숲일지 토지가 있어갖고 여기 미군 부대 만들려면 여기 종전의 보상금을 다 해주고 여기에 있는 뭐예요? 각종 권리들이 있죠? 뭐 가압윤이 가처분이든 뭐 이런 거 있죠? 싹 뭐 해줘야 돼 이거? 다 정리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 그걸 말소 대상이 아니고 타게 되면 이 땅을 뭐예요? 이 땅을 수용했는데 이 땅이 옆 땅에 뭐예요? 옆 땅을 지나가는 이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 요역지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그거 이로운 권리죠? 굳이 그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럼 말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자, 말소 대상이 아니고.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분이, 1번,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사망하셨죠? 그럼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시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상속받으니까, 지금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지금? 을입니다. 그 병이라는 기업자가 이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누구한테 보상금 줘야 돼, 이거? 얘한테 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망하신 분은 의무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아까 유증 같은 경우는 아들내미가 등기해주니까 공동이니까 등기해주면 되죠? 근데 수용은 뭐예요, 이거? 수용은 단독이잖아. 원인을 뭐예요? 수용해서 이렇게 등기 못 해봅니다. 죽은 사람 밑으로 단독 못 들어와요. 누구를 거쳐야 돼, 이거? 상속 등기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상 안 돼요. 그래서, 자, 상속을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뭘 앞으로 등기해놓고 이렇게 등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3번 이전등기 뭐예요? 원인을 모래해서 수용을 해서 이렇게 등기를 받아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용은 뭐기 때문에 단독이기 때문에 공동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등기 안 하면 등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 맞췄죠? 그 이 상속 등기 말소하면 안 되지. 이거 말소해보면 뭐가 안 되니까 수용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외웁니다. 뭐하고 지역권하고 뭐는 말소할 수 없다고 상속 등기 말소할 수 없다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단독 신청하고 촉탁을 받죠? 자, 단독 신청 동그라미 2번 촉탁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등기 실행을 보면 자, 거기 맨 아래 줄 치세요. 등기 실행. 등기관이 수용해야 한 이전 등기할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쌍가리 1번 나오죠? 쌍가리 1번 나면 다만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나오고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 자, 지역권 위에다가 여기 밑에 더보기 있으니까 지역권 등기 동그라미 하고 거기 수용의 재결에서 존속한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더보기 중에 보시면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할 경우에 다음에 등기는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한다 써있죠? 자, 말소한다 써있는데 자, 근데 그 1번에 줄 치세요. 뭐라 그랬어요? 수용 개시 이후에 격리된 이전 등기. 다만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인한 이전 등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말소한다는 얘기, 말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소하지 않는다 그랬죠? 딱 두 가지만 외웁니다. 뭐하고 뭐는 자, 이 지역권과 자, 이렇게 지역권과 무슨 등기는 상속 등기는 무슨 대상이 아니다. 말소 대상이 아니다. 대상 아니다. 두 가지 꼭 외웁니다. 시험문제 나오면 항상 이 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이게 두 개 답으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만 꼭 외우자. 자, 그 다음에 7번에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진정의 회복이란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1번 갑이다. 갑이다. 그러면 2번 만약에 이전등기 김사기가 이전등기에 갔어요. 근데 또 김사기 믿고 이게 이제 무권리자죠? 왜? 두 사람의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이 무권리자를 믿고 3번 뭐 했어요? 이전등기 병이다. 그러면 자, 이 병이란 사람이 무권리자를 믿고 샀죠? 자, 공신력이 없으니까 얘가 무권리자예요. 그럼 누가 갑이라고 하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등기 뭐 하든가 말소하든가. 이 두 등기 뭐 하든가 말소하든가. 그럼 이거 말소해야 되고 또 말소해야 되겠죠? 번거롭죠? 그러니까 갑이 판례에서 얘한테 가서 뭐라고 사랑하는 무권리자 병아, 얘가 무권리자니까 너 공신력 없다. 그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4번 이전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진정 명의 뭐예요? 회복을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이렇게 뭐예요? 갑 앞으로 등기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매매나 상속, 유증, 수용은 날짜가 있어. 뭐가 있다고? 날짜가 있어. 날짜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계약 날짜예요.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병원 가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망하셨습니다. 몇 년 몇 년 쓰죠? 이거 얘기하죠.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날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래서 아직도 뭐 임종을 지켜본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그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그 저희 어머니 임종을 혼자 지켰다고 되게 프라이드가 있다고. 그 형수는 못 지켰다고 막 저기 하고. 난 그거 보면 나 되게 하여튼 그래서 그 프라이드에 있거나 나도 가끔 가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 하려고 고맙다. 네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봐줘서 항상 그 얘기 합니다. 무슨 막 기분 나빠고 그러면 고맙다. 네가 임종을 지켜봐줘서 그 얘기 꼭 합니다. 그게 무슨 날짜라고? 돌아가신 날짜예요. 돌아가신 날짜. 그죠? 근데 수령도 마찬가지예요. 보상금 준 날짜가 법이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날짜가 다 있어요. 날짜가. 근데 이거는 날짜가 없어. 이거는 뭐냐면 법이 판결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회복하라고. 이거는 무슨 사실행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계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없다고? 원인은 진정명의 해보예요. 그러니까 뭐는 있는데 뭐는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써요? 원인은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원인을 쓰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날짜가 원인 날짜가 없다는 원인이를 뭐예요?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는 게 날짜를 자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아예 없다 원인 날짜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원인 날짜 없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저 법원직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뭐예요? 원래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갑이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단독신청도 가능하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그 340페이지는 의의는 그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 341페이지 중요한 게 자, 3번에 뭐예요? 신청정보 내용 있죠? 줄 치세요. 뭐라고? 신청정보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을 기록하지만 등기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첨부정보 중에 거기 1번에 그렇게 써있죠? 공동일 때는 원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계약서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실행위도 없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판결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고 판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 두 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시험 후에 뭐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는 뭐하고 이렇게 뭐예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면 틀려요. 모두 가능하다. 공동도 단독도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올해 시험 문제에 꼭 나오니까 이 5가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5가지 몇 개씩 지금 2개씩 써있죠? 2개씩이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이전 등기는 5가지가 중요한데 그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게 몇 개씩 있다고 2가지씩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또 올해 뭐 나오냐는 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거기 앞에 이제 말소 등기가 있어요. 말소 등기가 중요해요. 시험 이제 앞으로 가서 말소.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그 322페이지. 말소 등기 별표 크게 두시고. 자, 322쪽. 말소 등기. 그 말소 등기가 중요해요. 말소 등기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다. 말소 등기가 중요한데 말소 등기가 뭔지는 알죠? 자, 누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한테 뭘 갖고 돈 갖고 그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소멸시키죠? 그래서 항상 말소 등기는 이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뭐예요? 전별을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뭐라고?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사항에 무엇을 전부를 뭐 하는 등기?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다 아니에요. 전부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에 이렇게 표제부에 뭐예요? 자 논에다가 집을 줘갖고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죠? 그러면 이 답만 대로 고치죠? 그래서 일부만 지우는 건 이건 뭐예요? 변경이에요. 후발적.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갑구나 을구도. 예컨대 만약에 자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씁니다. 일부를. 예컨대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맺고 자 전세금이 4천인데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등기 목적 쓰고 전세권 등기라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4천 써야 되는데 5천 쓰죠. 을이단지.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범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일부만 처음부터 일부를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고치면 되죠? 그건 후발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1-1번 1번 전세권에 뭐예요? 이 경정 등기예요. 왜? 경자가 고치기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지우고 얼마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4천이라 쓰면 돼요. 근데 자 원시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원시적으로 전부를 잘못 썼어요.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1번에서 계약이 전세권이죠. 근데 여기다 저당권 등기했어요. 그 원인 행위하고 아예 목적이 틀려. 그 원인 행위하고 목적이 틀리면 이거 고치는 게 아니야. 일부를 잘못 썼으면 고치죠. 이건 아예 뭐라고? 전부 잘못 쓴 거 전부. 자체가 틀리잖아요, 지금. 이거 무조건 뭐 하는 거 이거? 소멸시켜요. 그래서 2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한다고? 말소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는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전부가 부족하니까 전부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은 거 맞아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저당권 등기했어요. 맞죠? 근데 원시적이 아니라 뭐예요? 후발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갑이 을한테 돈 갚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죠.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이것도 저당권도 소멸되게 되겠죠. 그러면 마소등기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뭐예요? 전부가 부족한데 이 부적법 사유는 따지지 않겠다는 게 처음부터 잘못됐던지 후발적으로 돈 갚아서 잘못됐던지 그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절차적으로 등기부상에 보존등기는 하나만 돼 있어야 되는데 보존등기가 2개 돼 있다. 절차적으로 등기가 잘못한 거죠 지금 이거 그죠? 그 하나는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무슨 사유든 간에 항상 뭐예요? 전부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말소등기에서 틀린 것 같으면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해서 소멸하는 등기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일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일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322페이지에 자 기존사항의 전부가 그래서 중요해. 전부가 중요한데 자 거기 그 의의 쌍가래 2번 보시면 말소되는 등기의 종례는 제한이 없으나 말소등기를 다시 소멸하기 위한 등기 즉 줄치세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뭐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써있죠? 그게 작년 시험에 답이에요. 작년에 그 우리 그 법원직 승진 시험에 나왔던 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답이 나와갖고 절대 말소등기는 뭐하지 않겠다는 게 이거 말소등기에 무슨 등기는 말소등기는 뭐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누가 지금 뭐예요? 그 갑이란 사람이 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갚고서 말소했으면 이게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돈도 안 갚고 뭐예요? 공문서 유지해서 실체관계 없었다는 얘기죠.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예요? 여기다 1번, 2번, 1번 저당권을 뭐 했어요? 이거 말소등기를 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소등기가 돈도 안 갚고 했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말소등기가 잘못됐으면 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3번에서 1번 저당권 회복등기를 하고 왜 지워졌으니까 다시 뭐예요? 이 등기를 살려야 되겠죠. 1번에서 저당권 등기라고 이걸 살려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이게 말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요 아래에다 뭐라고 이거 3번 2번 말소 등기를 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또 말소한다. 이런 게 있다 없다.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등기는 있다 없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복 등기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지 회복 등기하라는 얘기지. 자 회복 등기하라는 얘기지.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작년 답이에요. 작년 답이니까 올해 안 나오겠죠? 이해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거기 그 요건에 이제 전부가 전부 동그라미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부적법 원인은 묻지 않겠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 문제도 묻겠다는 얘기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거 묻지 않는데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거 신경 쓸 거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중요해요. 자, 뭐 할 때 말소 등기 시에 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게 중요해요.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낙서 또는 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판결서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어. 자, 승낙서 또는 판결서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갑하고 을하고 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자, 근데 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자, 시가 5억을 1억 5천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보존등기 갑에서 이전등기율이죠. 이 원인행위 무효 취소가 있었다니.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억울해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근데 소송 전에 을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누구라고? 병이단. 그러면 자 자 갑이 확정 판결을 받아갖고 이거 말세 판결 갖고 이등기 말소할 때 잘 보세요. 얘는 얘한테 돈 빌려줬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판결 받고 이전등기 말소된 판결 받고 이거 말소시키면 이 저당권 누구게 돼 이거? 갚게 되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너 이등기 말소 신청할 때 이 사람이 뭘 받아라는 게 이거? 승낙서 받아라는 승낙서. 그러면 이 승낙서 받아오면 이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으로 말소시켜주겠다. 그런 얘기, 직권으로. 근데 얘는 승낙서 안 주겠죠?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으니까? 또는이라 그랬으니까. 또는하고 미스는 알죠? 그래요. 또는은 둘 중에 하나니까 얘가 이거 안 주면 뭐예요? 판결 받아갖고 다시 갑이 얘를 상대로 소송해서 저당권을 말세달라는 뭘 가져오라는 게 이거. 판결 갖고 와라. 이때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판결 갖고 등기 말소할 때, 자, 말소할 때 뭐예요? 말소할 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누가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관계 있다면 이 사람의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승낙서와 판결서를 가져오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하냐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뭐예요? 말소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시.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 뭐 할 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써 있죠? 이게 왜 X예요? 이때 A반 B가 또 있는 거죠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뭐 할 때? 아니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여기 갑이 뭐예요? 판결 받고 이전 등기 말소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뭐라고? 승낙서나 판결서 가져오는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지. 승낙서 안 갖고 오면 뭐해? 판결서 내야 되는데 여기 않는다고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첨부해야 되겠죠 이거. 근데 왜 헷갈리냐면 무슨 단어 때문에 이거. 이거 확정 판결은 무슨 판결이 지금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는 판결이지. 이거 확정은 판결이 소송이 끝나고 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그거야. 금방 들어도 금방 몰라.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야 된다니까. 한 번에 들어서 안 된다니까. 그게 어려워 이게 그 1년 공부해서 이 문제를 10개 이상 맞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라는 데만 열심히 그것만이라도 해야 되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가 보이면 그냥 뭐예요? 말소 등기 말소시 이렇게 보이죠? 말소 보이면 이해관계 보이죠? 말소 등기 시할 때 이해관계 보이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한 거 이거? 승낙서가 필요하다니까. 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그게 중요해.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이 말소 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단독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직권이에요 직권. 자 넘겨보시면 왜냐면 이 단독 신청은 아까 배웠으니까. 자 넘기세요. 그래서 여기 324페이지 그 직권 말소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 직권 말소 중요한데 앞에서 좀 배운 거예요. 뭐라고? 1번은 관할 위반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절대 무효니까 이건 등기 받아주면 돼 안 돼 이거? 안 받아도 되죠? 근데 거기 2번은 이제 금방 배운 거예요. 뭐라고? 말소대 등기를 목적으로 요 저당권 말소대 등기를 목적으로 누구 제3자의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 말소한다고.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전에 배웠죠? 소형에 의한 이전등기 말소할 때, 자, 뭐 빼놓고, 지역권과, 자, 상속등기 빼놓고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좀 이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환매권에 관한 권리 취득할 때 환매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써있죠? 그건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환매 등기하죠? 이렇게. 2-1번 무슨 등기 한다고? 환매, 특약 등기하죠? 자,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도로 팔아달라는 환매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3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갑으로 해왔죠? 도로 사왔죠? 도로 사왔으니까 이 등기 필요 없어였죠?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거기 그거 외울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해를 해놓고 이해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외울 거니까 고민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자 거기 325페이지 장기간 방치된 건 요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325페이지 6번 말소등기 실행 나오죠? 출처세 1번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에 말소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말소 등기 방식은 항상 뭘 한다고? 주등기로만 한다 써있죠? 그게 중요해요. 언제나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로만 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가등기가 올해도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자, 여러분 378페이지 화려하죠? 그 378페이지 화려하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다고 막 20작년, 재작년 막 이렇게 써있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378페이지. 올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올해도 나올 것 같죠? 올해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처음 왔어. 이걸 이제 딱 배우고 나서 생각합니다. 나의 길이 아닌가? 이 친구. 그러니까, 항상 보면 구분 건물 공부하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가등기 배우고 나서 이제, 끝이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 가등기, 자, 별표 크게 두시고, 거기다가. 자, 크게 두시고, 하여튼. 자, 써놓으세요. 너는 왜 매년 나오니? 꼭 써주세요. 자, 손으시고, 잘 이해되잖아요. 자, 여러분, 고개 한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이게 객관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만약에 주관식 나오면 이거 풀 것 같아요? 시험 공부 못해. 객관식에 찍기라도 하지. 그 애들, 고등학교 애들, 저 문과 애들은 되게 어렵게 문제 나와요. 옛날에 그 이생규장전이라고 김수십이 적고 있는데, 그 작품이 이래. 이생이 오래간에 집에 와서 부인과 잠자리를 하니, 저기가 옛날 그 정이 옛날 것 같더라 막 써놓고 나서 이렇게 국어 문제를 했죠. 그 다음에 1번 문제 해놓고 나서 이게 1번 문제. 다음 중 가로 속에 부부의 정이 옛날 것 같더라 해서 기억해놓고 다음 중 기억을 내자에 한자 성어로 써라 이렇게 쓰죠. 그럼 부부의 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구루문자, 운우 비우자, 운우지정 이렇게 써야 돼, 네 글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애는 한자 모르니까 뭐라고 그냥 한글로 써요, 운우지정. 그죠? 근데 어떤 애는 뭐예요? 어떤 애는 그걸 이제 모르니까 걔는 답 한번 잘못 썼다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겸실까지 와서 말단 애가 있어요. 걔는 뭐라고 답을 썼냐면 네 글자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 이게 그거 썼다가 걔든 겸실에 끌려갖고 이게 얘는 객관식이 찍기라도 하지. 이게 얼마나 객관식이 얼마나 좋아, 이게 찍기라도 하지. 잘 보세요, 가등기. 자, 집중하시고. 자, 졸업 깨시고 마지막이니까 가등기 보자니, 가등기. 자, 가등기. 자, 그러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등기란 현재 즉시 물권 변동을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질 본등기 순위를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즉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일으키게 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하지는 예비등기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아저씨 갑이 을이라는 조카한테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집 주겠다는 거죠. 그 계약을 맺었는데 자, 을이 시험에 합격해야지 등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법률행위 부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지금 당장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실제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 민법이 을이란 사람을 위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번 을은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장차 뭐의 올? 소유권 이존등기의 올. 요구하는 권리 있죠? 이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 권리에 대해서 자, 등기는 등기인데 임시로 임시가짜예요. 임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임시라도 쓰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지금 현재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계속 소유권자예요. 임시 등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등기법에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우리 등기법에 이 가짜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 있어요. 임시예요. 진짜 압류가 아니라 임시인 거죠. 그럼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잘 보자는 게. 만약에 갑이 병이란 조카한테,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뭐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을 한 3천 까줄 테니까 너 사라는 게. 그러니까 병이 등기부 보더니 막 갑한테 욕을 해. 야, 인마, 너 왜 조카한테 가등기 해놓고 나서 나한테 뭐예요? 집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갑이 얘기합니다. 야, 너가 얘 성장 과정을 봤지만 얘가 자 9살 10살 때 뭐예요? 10살 때 뭐해고 자 저 순실이네 그 뭐예요? 콩밭 불질러 갖고 콩 까먹고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뭐예요? 걔 복실이네 뭐예요? 똥개 잡아다가 걔 꼬시를 먹은 놈이 네가 아무리 얘를 바라니 얘가 시험에 합격할 놈이냐? 그러니까 이 병이 생각할 때 아무리 쳐다봐도 얘는 아무리 봐도 시험에 합격할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기회야. 3천만 원 깎아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사는 순간 병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얘가 붙도록 기도해야 돼요?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 떨어지게 기도해야지. 얘가 떨어지면 소유권 취득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예요? 자, 만약에 자 등기 부동산의 가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부동산의 가처분 등과 된 경우에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무에 떨어지면 뭐예요? 붙지. 만약 가압류 가처분 소송 중인데 소송을 누가 승소할지 모르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고 사라는 얘기예요. 얘는 왜 산 거예요 지금? 얘가 뭐라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샀겠지. 그죠? 세상 사람은 몰라. 얘만 알지 얘가 떨어질 거라고. 근데 얘가 뭐예요? 눈썹을 밀었어. 그래갖고 자 광주세 내려와갖고 눈썹 밀고 도서관에 뭐예요? 1년 동안 처박혀서 공부하느라고 합격했어. 그 문제가 그거예요 이제. 합격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전 해야지. 이게 본등기라는 얘기. 이게 뭐라고 이게 본등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본등기를 하기 위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순위 보존하는 거예요. 순위 보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본등기 하게 되면 이게 순위가 밀리잖아.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는 게 이게 중간 처분 등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 자체는 뭐 때문에 하냐면 나중에 자 이전 등기 해올 뭐예요? 이 청구권 때문에 한다는 게 뭐 때문에 한다고?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를 한다. 근데 이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나중에 뭐 할 게 있어야 돼요? 본등기 할 게 있어야죠? 이 채권적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하는 것이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 5월 되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거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 245조. 자, 을이 남의 땅에 그 시효 취득 얘기죠? 남의 땅에 20년 점유하게 되면 245조에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자 소유권 취득한다 써있죠? 그 등기하라 그러는데 이 등기가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안 써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 공부하면서 이 성질이 뭐냐 하게 되면 얘는 아직 소유권 취득 안 했죠? 물권자가 아니죠? 요구하는 채권자죠? 그게 무슨 청구권이에요? 채권적이에요. 그래서 갑이 마음대로 부동산 처분할 수 있어요. 그거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물권자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방해 예방, 방해 제거 뭐예요? 목적물 반환이라는 자기 물건을 보존하기 위한 청구권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대상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원인행위가 이 갑과 을의 원인행위가 뭐예요? 무효나 뭐라고 취소나 뭐가 되면 해제가 돼 있으면 그러면 1번에서 이렇게 이 보존등기 갑이라고 이전등기 뭐예요? 을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자,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뭐예요? 소유권은 갑한테 그대로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자란 물권자가 이 지금 뭐예요? 소멸된 말소 등기를 하는 이유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이미 소멸됐는데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이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목적 부동산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제거하는 건 물권자. 이미 소멸된 건데 여기다 대고 뭐라고? 여기다 3번,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게 당치도 않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하고 없으니까. 소멸되고 없으니까.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장차 뭐하기 위해서 이런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 취득이든 소멸이든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뭐하고 있는 거, 이미 소멸된 것은 뭐예요? 자, 가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런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데 이 청구권이 글자가 세 글자니까 청구권이 몇 개 있다는 얘기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여기 그 379페이지에 자, 가등기로 보존되는 청구권은 몇 가지? 하나, 둘, 셋. 그래서 뭐예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나오죠? 그래서 청구권이 뭐라고? 권리의 표제분 안 된다는 얘기죠? 권리의 뭐예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그 다음에 뭐라고? 소멸에 대한 청구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시기부. 자,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설정하고 이전하고 뭐예요? 변경하고 소멸이라고 뭐예요? 목적이 4개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4개 있으니까 우리가 등기 목적이 6개 중에서 4개만 돼 있으니까 등기 목적이 뭐예요?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이건 가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왜 이거는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없어? 갑이 신축 건물 짓고 갑이 보존 등기 하는 거야. 그 갑과 을이 계약 맺으면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 생기는데 보존 등기는 아까 뭐가 없으니까 원인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뭐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청구권이 안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첫 번째야. 그 가압류가처분 압류가압류가처분 잘 보세요.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뭐예요? 압류가 들어가. 돈을 안 갚아야지만이 소송하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저놈은 작년에 세금을 안 냈어. 올해도 안 낼 것을 예상해서 그 압류 청구권의 가등기 말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 국가도 아니지. 그게 뭐예요? 그 똑같아. 그거 무슨 그 추월 뭐 이거 사면서 하나 빼트려 놓고 둘만 가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지. 그게 무개념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하시죠 이거? 그래요. 절대 그래서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꼭 외우라는 거.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고.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4가지 중에 2가지는 가등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권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 물론 이제 거기 2번에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이때 청구권이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뭐하고 의미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방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자, 쌍가루 2번. 자, 시기부 정지조건부 얘기 나오죠? 그래서 종기부나 해제 조건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해제는 안 된다는 거 여기에요. 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여러분 이게 정지조건이라는 게 조건이 장래 발생한 사실이 뭐예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네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합격해야지 주겠다는 게 정지조건이에요. 근데 해제 조건은 반대예요. 일단 이렇게 뭐예요? 아저씨가 조카한테 뭐 해줬어요? 조카한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전 등기 해주고 떨어지면 없었던 걸 하겠다.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원인행위가 해제가 되면 해제 조건이니까 떨어지면 이 등기는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종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는 이제 뭐예요? 지금 현재 2018년 뭐예요? 자, 2월 달에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자, 2018년도 뭐예요? 9월에 중도금 주고 2019년 2월에 잔금 주겠다 했어요. 그럼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매년도는 2019년은 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장래 오니까 뭐예요? 그건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기는 뭐예요? 종기가 되면서 그 권리가 소멸되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는 안 된다고? 종기라든가 해제 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기타. 기타 뭐라고?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될 뭐예요? 확정될 청구권이에요.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뭐예요? 청구권을 보존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매매 계약을 먼저 하지 않고 매매 뭘 했어요? 예약을 먼저 했어요. 뭘 먼저 했다고? 매매 예약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겠죠? 매매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 뭐예요?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그 세 가지 꼭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허용 여부 있죠? 1번만 주치자. 뭐라고? 보존 등기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얘기야. 그죠?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그 다음에 거기 380페이지 보시면 그 중복가등기 나오죠? 쌍가르 4번. 중복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저씨 갑이 을만 갖고는 불안해. 올해 꼭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을이란 족한테도 가등기 해주고 또 뭐예요? 이렇게 자 3번 이전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누구한테? 병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등기된 부동산에 뭐예요? 또 다른 가등기, 이종 가등기, 중복 가등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등기는 여러 사람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시험에 합격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둘이 다 합격했어. 그 둘이 다 합격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순위가 얘가 밀리니까 얘가 취득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아저씨한테 뭐예요? 무슨 민사상, 형사상 뭐예요? 책임을 물기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건 신경 거 없어요. 그래서 중복 가등기 가능하다. 자, 5번을 줄쳐놓고 봅니다. 뭐라고? 가등기의 가등기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얘기 나오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1번을 보세요. 가등기된 소유권이든 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할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동이청해서 그 가등기사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전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것도 하나의 남한테 이전할 권리니까. 그죠? 권리니까 뭐예요? 부기등기로 왜?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거는. 채권이니까 청구권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2-1번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권리를 이전하는 거니까.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라고? 청구권의 가등기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게 부기등기로.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가등기의 뭐라고? 가등기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 권리는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전할 수 있다. 가등기 권리를 뭐 할 수 있다고? 가등기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부기등기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거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겠죠? 이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이게 갑이 소유권자고 을은 가등기권자죠? 그럼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 가처분을 한다니 가처분. 여기다 가처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 가처분이 갑에 대한 가처분을 하려면 여기다 번호를 뭐라 써야 돼요? 네? 요 가처분이 갑에 대한 가처분이 여기다 번호를 뭐라 써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유권에 관한 건 소유권 하나니까 이건 주등기예요. 주등기.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죠. 이게 2-1번이에요. 항상 소유권은 하나니까 소유권에 관한 건 주등기라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뭐라고? 부기등기 하는 거니까. 이건 요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거는 2-1번하고 이게 갑에 대한 거는 뭐로 하라고 이거. 3번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2-1번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권리 뭐예요? 가등기 권리 자 이전금지 뭐가 가능하다니 이전금지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런데 자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분하지 못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근데 절대 가등기에 의한 이렇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있죠? 본등기 뭐예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런 건 당연히 다 뭐로 가능한데 부기등기로 가능한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본등기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처분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뭐예요? 이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뒤에 맨 뒤에 있죠? 여기 암기방법 맨 뒤에 그 42페이지 있죠? 그 42페이지의 맨 뒤에 그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이라고 써 있죠? 그 맨 뒤에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 나오죠? 그게 한 문제 나와 시험 문제. 그거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가처분자가 들어가갖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써놨죠 거기다. 그거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그거 나중에 외우면 한 문제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뭐는 안 된다고. 처분 금지.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있을 수가 없다. 아니게.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책의 380페이지에, 그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렇게 써있죠? 자, 거기 일단 2번에 따라서 가등기를 이전하거나 가등기 권리 자체에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권리를 뭐예요?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가 뭘 금지하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뭐라고 이해하라고? 가처분이라는 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게 가처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본등기는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 못하게 하는 건 없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은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외워야 되니까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이니까 이게 가등기는 가총체야.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총권 때문에 이제 총권은 치읓이니까 이게 채권이야. 그래서 가총체와 건식이는, 건식 있죠? 건식이는 뭐예요? 거식이 아닙니다. 건식이에요. 건식이는 뭐예요? 소보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소보를 싫어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늘 집 끝나고 나서 배고프시면 그 길 가다가 그 1,000원짜리 소보루빵을 하나 삽니다. 그 소보루빵을 먹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가총체와 건식이는 소보를 싫어한다. 가총체와 건식이는 뭐 싫어한다고? 소보를 싫어한다. 빵 싫어하신 분은 그냥 빵집 지나가다가 소보루빵 볼 때마다 외웁니다. 가총체와 건식이는 뭐 싫어한다고? 소보를 싫어한다. 소보를. 외웠어. 근데 소보루빵 봤는데 뭔지 모르는 거야. 저거 먹을까 말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가총체와 뭐는 건식이는 뭐 싫어한다고? 소보를 싫어한다. 자, 지금 오늘 배우고 별표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시험 문제 중요해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월달, 4월달은 이제 보강도 하고, 이거보다 오늘 한 거보다 이제 조금 내용을 조금 더 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할 건데, 하여튼 요번에 1월달, 2월달에 별표했던 게 시험 문제 줄곧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정리하시고, 하여튼 1차 동시에 하신 분은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자, 수고했습니다. 예.